자, 이어서 우리가 세변의 길이를 알 때, 내신 대비할 때 헤로네 공식을 배우긴 했을 거야. 헤로네 공식 하면 우리가 루트 한 다음에 스몰 s를 정의를 먼저 해줘야 되는 거였죠. s 곱하기 s-a, s-b, s-c 하면 되고요. 그 s를 뭐야, 왜 굳이 저렇게 라고 한다면은 이 공식들이 되게 많아. 예를 들면 내 저번에 넓이 구하는 공식도 있어요. 거기도 스몰 s가 쓰여. 여러 가지 공식들이 스몰 s 쓰여서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나는 그래요. 헤론 공식 뭐 아니까 가끔 쓰긴 하는데 이걸 나는 쓰는 걸 좀 더 좋아해요. 따라하세요. 코사인 법칙으로 각을 구하고 그럼 각 하나를 이제 예를 들면 나는 보통 누구 각을 구하냐면 자기 맘인데, 따라하세요. 가장 짧으면 걔랑 마주보는 각을 하면은 우리가 변의 길이가 길수록 각의 크기도 커지거든요. 삼각형에서는. 그럼 제일 작은 애랑 얘는 무조건 얘가 확정이야. 코사인 값 이제 구하면 그걸로 사인 값 구해서 2분의 1 BC 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난 구하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왜냐면 또 헤로네 공식만 쓰다 보면은 이 코사인 법칙 써야 되는 걸 잘 못 봐. 그래서 코사인 법칙 평소에 풀고 시험 때 이제 시간 없을 때 아예 안 했다 헤로네 공식 쓰자 이렇게 하는 건 나쁘진 않아요. 나중에는 이제 너희 수리논술을 하는 친구들은 그거 증명 개같이 해야 돼. 헤로네 공식 증명 계산이 엄청 짜증 나거든. 그런 것도 막 하면 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너네가 평소에 문제 풀 때는 헤로네 공식 일단은 안 쓰면 좋겠어. 로피탈 비슷한 거예요. 연습이 충분히 된 다음에 자 하는 용도로 쓰는 건 좋은데 지금은 이거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는 코사인 공식이 요 코사인 법칙으로 각 하나를 구한다면 또 가장 짧은 면과 마주보는 각의 크기를 구한 다음 코사인 값 나왔으니까 그걸로 직각삼각형 그려서 사인 값 구하고 그걸로 넓이 구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내저번이 나왔다. 그럼 이거 웬만하면 쓰죠. 내저번에 반지름을 할 때 우리가 내심이라고 하죠.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2학년 때 가르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2분의 1 R 한 다음에 A, B, C 합 둘레를 곱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삼각형을 3개로 쪼개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헤론 공식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2분의 1의 둘레 이게 S예요. 여기다 S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외저번의 반지름이 주어지면 따라서 외저번은 사인 법칙. 이 공식은 사인 법칙에 의해 유도가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나요? 라고 묻는다면은 예를 들면 뭐 A랑 마주보는 걸 내 세타라고 둘게요. 그러면 이 라지 R은 사인 세타분의 A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분의 1 BC 사인 세타 이렇게 둘 거를 사인 세타가 넘겨주면 뭐랑 똑같은 말이라서 2R분의 A랑 똑같은 말이라서 이게 2분의 1 BC 2R분의 A 이렇게 되는 거라서 몇 R분의 4R분의 BC 이렇게 유도가 되는 공식이고요. 따라서 외저번은 사인 법칙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사인 법칙 쓰면 이득 볼 만한 게 있나 하고 좀 눈여겨봐야 돼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 꼭지점 좌표를 구하는 건 이것도 대학교 내용을 끌고 온 거긴 해요. 따라하세요. 사선 공식 또는 신발끈 공식이라고 많이들 부르죠. 얘는 조금 얘도 교과 외 가정이가 벡터의 외적의 일부분인데 이거는 쓰는 게 좋기는 해요. 왜냐면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다면은 이거를 뭐 이렇게 만들어서 이 전체 넓이에 이 세 개를 빼놓는다. 아니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해서 이 길이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이 길이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그래서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선 공식 쓰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쓴다는 아니고요. 대체로 이거를 쓴다. 해주는 게 좋아. 미적분에서도 우리가 이 공식 자주 쓸 일이 있고요. 함수의 좌표들 막 준 다음에 사각형 넓이 나오면 이걸로 쓱싹하고 쓸 수 있으면 좋긴 해요. 자, 얘는 간단히 외우는 방법은요. 따라하세요. 2분의 1 절대값 교차고 배차. 얘 원래 모양은 이게 아니거든? 근데 원래 모양은 식이 좀 길어요. 그래서 굳이 쓸 메리트가 없어져. 쓸 거라면 따라하세요. 한 점을 원점으로. 삼각형은 평행이동을 한다고 넓이가 변하진 않단 말이에요. 한 점을 원점으로 보내면 원래 사선 공식이 좀 긴데 그게 되게 간단해서 이것만 남아요. 따라하세요. 남은 점의 좌표의 교차고 x좌표와 y좌표를 곱하고 x좌표와 y좌표를 곱해서 따라하세요. 교차로 곱한 걸 뺀 다음 뭐를 씌워주면 절대값 2분의 1 절대값 교차고 배차로 이거 외우기는 조금 편하기는 해요. 이렇게 해서 너네가 쓸 수 있으면 좋겠고, 6가지를 총 내가 가르치는데 이 6개 중 넓이 구해라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게 문제 주어진 게 뭔가를 보고 어떤 방법을 쓸지를 판단을 그냥 해주면 돼요. 이건 좀 익숙해지면 좀 편해질 거고요.
자, 사각형의 넓이는 특별한 케이스 하나를 제외한다면 따라하세요. 사각형은 삼각형 두 개 쪼개줘야 되고요. 자, 얘는 어떤 특별한 케이스냐면 두 대각선의 길이와 그 대각선 사이의 끼인각을 알고 있을 때만 2분의 1 대각선 사이즈타로 풀 수 있다. 유도도 마찬가지로 얘랑 평행하게 이 꼭지점 지나는 평행선 얘랑 평행하게 두 꼭지점 지나는 평행선 평행 4변형이 만들어지고요. 이 넓이가 평행 4변형의 절반 넓이라서 평행 4변형 넓이 공식의 절반을 한 건데요. 그냥 이건 수능에서는 나는 본 기억이 없기는 해. 내가 까먹은 걸 수도 있는데 딱히 떠오르는 건 없어요.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대부분은 따라하세요. 삼각형 두 개. 좀 조심해야 될 건 예를 들면 사각형이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45도입니다. 뭐 여기는 뭐 120도입니다. 이렇게 준다고 쳐봐. 근데 여기서 삼각형 두 개? 하고 이렇게 잘라주면 이렇게 안 돼? 안 돼요. 그럼 이 조건이 이거 못 쓰잖아.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얘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자르는 게 일반적이죠. 네,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주어진 정보를 파괴하면 안 돼. 잘 쓸 수 있으면 된다. 넓이에 대한 내용은 삼각형, 사각형 두 개가 있고요. 사각형 넓이 몇 가지? 6가지인 걸 알고 있으면 너네가 기억을 떠올리기 조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화시켜서 하는 게 안 되면 좋다고 했잖아요. 6개예요. 첫 번째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제일 기본적인 거야. 따라하세요. 수직인 두 길이. 그게 첫 번째. 밑변 높이 이거 나오는 제일 기본적인 상황. 특별한 건 다 알려주긴 했지만 기본은 밑변 곱하기 높이고요. 자, 그럼 따라하세요. 두 변의 길이와 삐인가. 이게 두 번째야.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세 변의 길이. 세 변의 길이 사실은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그냥 코사인 법칙해서 따라서 길이 세 개를 알면 코사인 법칙으로 각을 구할 수 있다. 그럼 코사인 법칙 적용하면 길이 세 개랑 각 하나를 아는 거랑 똑같아서 2분의 1 에비센 스타 그 공식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수직인 두 길이. 네, 그 다음에 두 변의 길이와 무슨 각? 삐인가. 그 다음 길이 몇 개? 세 개.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서 외접원, 마지막으로 따라서 세점의 좌표. 이렇게 6개 정도 외워놓으면 좋은데요. 그냥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안 해도 돼. 그냥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면 다 풀려요. 근데 그렇게 될 때까지는 좀 너네가 반복을 많이 해줘야 되니까 처음 너네가 익숙하지 않다면 이 가이드라인을 좀 기억해주면 좋겠죠. 자, 우리가 사각함수 활용 문제 해결인데요. 사실 엄밀하게는 이게 사각함수 활용 문제 해결법은 아니고요. 평면기하를 다루는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중학교 때 평면기하를, 그러니까 평면을 다루지만, 성질에 대해 다루지만 깊게 파고들진 않아요. 깊게 파고드는 경우는 이제 영재과학부 준비를 하거나 경시 준비를 하는 케이스가 아니면 완전 얕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좀 힘들어하긴 하거든. 기본적인 것들 너네가 이 정도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라는 걸 써놓은 거예요. 자, 일단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문제 이등변입니다 라고 출제자가 줬어. 심심해서 준 게 아니야. 너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들을 다룰 수 있니를 물어보고 싶어서 낸 거겠지. 그럼 따라하세요. 주변의 길이가 같다.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이거는 근데 너네가 보통 다 해. 근데 우리가 무지성으로 못 가는 게 뭐냐면 따라하세요. 수직이등분선. 이등변 나왔다? 뭐 할지 알겠다 하세요. 뭐 할지 모르겠다? 따라 수직이등분. 긋고 시작을 하고 뭐 할지 모르면 긋고 시작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은 이거는 너네가 좀 잘하죠?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 세변의 길이. 1대 루트 3대 2, 1대 1대 루트 2, 뭐 1대 2대 루트 5, 뭐 이런 것들 있잖아. 1대 3대 루트 10 이런 것들. 자, 피타고라스 정리 세변의 길이 잘 쓸 수 있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등변도 아니고 직각도 아닌 일반적인 삼각형이 주어졌다. 그럼 따라하세요. 삼각형의 풀이. 우리가 아까 표 그렸던 거 기억나죠? 따라서 길이 3개. 그럼 뭐 쓰고? 코사인 먼저 한번 시도를 해봐라. 따라서 길이 두 개 각하나? 이인 경우에는 그게 무슨 각이냐에 따라서 끼인각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끼인각이면 무슨 법칙 먼저 써보고 코사인 먼저 고려를 해보고 끼인각이 아닌 각이었다면 사인 법칙. 그럼 길이를 하나밖에 모르고 각 두 개다? 그럼 무슨 법칙? 사인 법칙 써봐라. 삼각형 풀이로 나누면 돼요. 예전 교육 과정에서 이거 없었어. 일반적인 삼각형이다? 손에 발 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라 였는데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사각형도 잘 안 다루니까 좀 잘 모르죠. 따라하세요. 사다리꼴을 준다는 건 평행선을 준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평행선이 나왔다? 그럼 우리가요 평행하다고 한번 해볼게요. 평행하지 않은 직선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네들의 관계, 얘네들이 무슨 각 관계라고 부르죠? 억각. 얘네들은 억각이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되는데 크기만 다를. 맞아요. 따라하세요. 억각. 크기는 다를 수 있어요.
억각의 크기가 따라서 억각 크기가 같으면 병행하다. 모두에서 거꾸로 해석할 수 있어. 따라서 평행하면 억각의 크기가 같다. 반대로 이거 평행할 것 같은데 평행하고 문제에서 얘기 안 해줬네. 내가 발견을 해야 돼. 따라서 억각의 크기가 같으면 평행하다. 마찬가지로 동의각도 마찬가지야. 동의각. 그래서 우리가요 사다리꼴을 준다는 건 출제자가 심심해 사다리꼴을 준 건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평행선의 이용. 평행선을 이용한다는 건 따라하세요. 동의각과 억각의 크기가 같다. 그걸 이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 보통 저 세팅을 내는 거고요. 평행사 변형은 볼 수 있는 게 많아. 따라서 평행사 변형. 얘는요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어떻고? 평행하죠. 마주보는 길이가 같고 평행하죠. 그리고 각은 마주보는 각의 합이 몇이죠 항상? 180. 그럴까요? 아니에요. 좀 길쭉한 거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되면 얘랑 각이 크기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이웃하는 합이 180입니다. 네, 조심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좀 잘 못 쓰는 게 평행사 변형에서 잘 못 쓰는 건 이런 건 잘 쓰거든요. 따라서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네, 이거를 보통 잘 발견 못 하더라고. 그럼 반대로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면 따라하세요. 평행사 변형인지 판단하는 방법. 우리 중학교 때는 판단 방법 5가지를 배우게 되거든요. 눈피지 말고. 지우야, 어떤 사각형이 있어. 이거 딱 봐도 평사 같은데 아닐 수도 있잖아. 얘 길이가 6인데 5.9일 수도 있잖아. 평사인지 확인하고 싶어? 확인하고 아는 거 5개가 있거든. 일단 두 쌍이 평행하죠. 서로. 평행? 네, 평행. 맞아요. 첫 번째 마주보는 각각 평행하다 그러면 무조건 평사인 거야. 그게 정의죠. 평행한 내변. 평행사 변형. 수아나 또 아는 거 있어? 알죠. 뭐요? 간단하죠. 뭔데? 이스타는 응. 당의 크기가 80.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볼까요? 얘 60, 얘 110. 이러면 네가 뭘 할 수 있냐? 평소 아니지? 네 희망사 이거겠지? 아니 요거 졸라겠네요. 이럴 수 있어. 이거를 안 돼. 따라하세요. 길이 조건 3개, 각 조건 하나, 대각선 조건. 이게 몇 단계거든? 써봐. 따라하세요. 평행 이렇게 해도 첫 번째 조건이고요. 따라하세요. 길이 같고 이렇게 해도 평행사 변형이 무조건 돼요. 또는 따라하세요. 길이 같고 평행 한 쌍만 봐도 돼. 얘는 알 필요가 없어. 길이가 평행하다 무조건 평사인 거예요. 그래서 길이에 대한 조건이 3개야. 평행, 길이 같고 아니면 길이 같고 평행. 이렇게 해도 평행사 변형인 거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따라하세요.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똑같으면 얘도 무조건 평사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따라하세요.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 해도 아예 평사구나 라고 꼭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행사 변형을 주고 싶으면 당연히 평행선도 쓸 수가 있겠죠. 이것도 써야 되지만 우리가 얘도 추가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직사각형은 초딩 때부터 너무 많이 해서 얘도 좀 잘 다뤄요. 근데 마름모의 특별한 성질을 좀 놓칠 때가 있거든. 따라서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이등분 수직 조건이 추가로 붙는 거예요. 또는 평행사 변형이라고 했는데 평사했잖아. 근데 갑자기 대각선이 알고 보니까 수직 이등분이야. 뭐다? 똑같네. 로 거꾸로 발견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원이 관련된 게 나오면은 우리가 원은요 기하를 너네가 이제 아직 안 배웠나? 3학년 때 배웠나? 저는 배웠어. 기하를 배우거나 또는 배운 친구들 배울 친구들 다 우리가요 2차 곡선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 네, 이런 4개의 2차 곡선들을 배우게 될 거야. 또는 배웠어.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따라하세요. 정의. 2차 곡선의 정의가 제일 중요해. 원의 정의가 뭐냐라고 생각해보면 원은요 원방은 자체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거거든. 따라하세요. 정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치. 이렇게 같은 애들 다 모은 게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원이 나왔는데 뭐 할지 모르겠다, 알겠다 하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
모르겠다 따라서 원이점 원이점 중심 연결 중심 연결 연결하고 반지름 표시를 하세요. 그러면 뭔가 숨겨져 있던 힌트가 보일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문제 셀핑 할때 출제자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 나 이거 이등변삼각형 거 쓰게 해야지. 이러면 너무 쉽겠지? 이 지워야지.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단 말이야. 뭐하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원이점? 원이점 연결돼 있잖아. 안 해도 되지. 연결이? 안 돼 있죠? 중심 연결하고 추가로 알 수 있는 게 뭔지 생각을. 수아나, 너 같이 내가 뭔가 사이비 교주된 거 같아. 되게 좋다. 나 이거 이래서 사이비 교주였나? 네. 중심 연결. 믿으시죠? 자, 그다음 따라하세요. 현이라는 거는요. 네, 얘도 마찬가지로 현이 있다면 원을 자르고 지나는 직선 따라요. 팔선. 우리 선분을 따라하세요. 현이라고 부르고요. 이 현이 나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따라하세요. 수직이등분. 외로우라고 묻는다면 따라하세요. 원이점. 중심 연결. 처음에는 반지름 표시 하라고 했지.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 이등변? 따라 현이 나오면 수직이등분을 한다. 그래서 수직이등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왜요? 그러면은 이등변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따라서 원주각이 나오면 중심각 확인. 또는 반대로 따라서 중심각이 나오면 원주각 확인. 이런 표현 사실 좋은 표현은 아닌데 이게 필요충분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이거 보면 이거 체크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따라하세요. 지름과 원이점. 그럼 우리가 무슨 삼각형이네 해야 될까요? 네, 지름 나오고요. 원이점 나오면 중심 연결도 해도 돼. 근데 우리 지름이 나오고 원이점이 나왔다? 그럼 양끝점 연결을 해서 무슨 삼각형을 발견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 나는 좀 짜증나. 왜냐면은 시작할 때 길이 하나면 좋겠는데 길이 두 개야. 따라하세요. 직각삼각형. 이걸로 가야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따라하세요. 중심 연결. 이걸로 가야 될 수도 있어. 둘 다 쓸 수도 있고 몰라. 풀어봐야 하는 거야. 그래서 좀 짜증이 살짝 나요. 왜냐면 방향이 갈림길을 만난 거랑 똑같은 거거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이거는 조금 발상이 필요하긴 한데요. 삼각형, 이 직각삼각형, 원 이렇게 거꾸로 그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건 좀 발상적인 문제긴 해. 이거는 수능에서 이런 걸 쓰진 않는데 교육청 문제 이런 거에는 종종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기본적인 도형을 다루는 방법들을 배웠어요. 따라하세요. 이등변 하면 뭐를 생각해라? 수직이등분선. 자, 그런 거 생각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직각이면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잘 쓸 수 있어야 되고. 자, 근데 일반적인 삼각형은 우리가 뭐를 하면 된다고요? 삼각형풀이 아까 그 표 있죠? 길이 3, 각 0, 2, 1, 2 있잖아요. 사각형은 따라서 사다리꼴. 사다리꼴은 무슨 선을 주고 싶었던 거다. 평행선은요. 평행선을 냈다. 그러면 문제에서 무슨 각 쓰라고 낸 걸 거다. 이거랑과 어각 크기 같은 걸 이용하라고 낸 걸 거다. 자, 그다음 평사는 우리가 이걸 좀 많이 빼먹는다 그랬죠? 따라서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말은 뭐니 이거 조심해야 된다 해도 대각선이 서로를 뭐한다? 이등분한다. 뭐했죠? 중심 연결. 얘 자면은 막 잠꼬대 한지 보고 싶다. 수환이 잠을 때 수환 어디죠? 중심 연결. 옛날에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출퇴근할 때 잠을 맨날 설쳐가지고 잠꼬대를 되게 많이 한대. 아버지가 못 일어나서 아버지가 깨워주는데 내가 개발자 할 때는 자꾸 깨우면은 잠깐만요 하면서 막 개발 얘기하는 거야. 부모는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한참 얘기하다가 꿈인 걸 인지를 하나 봐. 갑자기 딴 소리를 한대. 그럼 깼구나 하신다고 하더라고. 강사 한창 할 때는 내가 계속 수학 얘기를 한대. 이거는 이러면서 뭔가 설명을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네. 어느 순간 내가 갑자기 말이 바뀌면 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뭔가 성성이 그 정도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치를 너무 그래서 그냥 원이 나오면 따라서 원이점 무조건 연결하는 얘기는 아니야. 왜냐면 모든 점을 다 연결하면 그림이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뭐 할지 모르겠을 때 중심 연결을 해본다면 어떨까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현이 나오면 뭐 생각해야 된다?
수직이 수직인 걸 생각해야 되고요. 원주각 나오면 뭐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중심각 나오면 원주각. 그다음에 원주각 중심각. 이게 두 관계 같이 다녀야 돼. 자, 그다음에 지름과 원 위에 한 점이 조져 있다면 뭐를 작도할 수도 있어야 된다. 시각상을 작도할 수도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요 문제에서 이거는 몇이고 이건 몇이고라고 여러 개를 주겠죠. 주어진 것으로부터 그럼 얘는 몇, 얘는 몇, 얘는 몇에서 얘는 짜잔하고 문제에서 원하는 걸 구해주는 걸 보통 정추적이라고 하고요. 어려운 문제는 이게 안 돼. 그래서 따라서 구하려는 것을 미지수로 둔다. 여기가 A라면 여기는 몇 A, 여기는 몇 A, 여기는 뭐 A제곱 이렇게 돼서 구하는 걸 따라하세요. 역추적. 결국 우리 목표는 따라하세요. 등식 작성하기. 등식 하나만 있으면 돼요. 등식 하나만 작성하면 결국은 그 등식을 성립하게 만드는 미지수 값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등식 작성하는 게 핵심이다 알고 있으면 방향 잡기가 좀 좋아요. 자, 우리 이제 문제 하기 전에 멈춰야겠죠? 예스. 네, 멈춰주세요. 자,